자, 모의고사 첫 시간. 우리 4명은 모의고사를 쳐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결론 내렸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성시훈, 이름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거. 홍보 영상으로 쓸 건데. 실수. 됐지? 모의고사 본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의고사 첫 시간이다. TV를 바로 앞에서 보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수업할 거다. 자, 볼게. 모의고사 문제가 있는데, 방금 이제 고등학교 몇 학년? 3학년. 올해 수능 친 걸 이제 보여준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모의고사 유형을 보자는 얘기지. 된 거야? 그래서 유형을 방금 처음으로 확인을 다 해봤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 문제가 총 몇 문제냐면, 모의고사가 45문제야. 모의고사 몇 문제라고? 45문제. 그러니까 오늘 뭘 하냐면, 이걸 하는 거야. 봐. 모의고사가 있어. 모의고사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듣기와 뭐가 있지? 필기가 있을 거 아니야. 듣기가 방금 봤어. 몇 문제? 17문제가 있어. 필기가 몇 문제? 28문제가 있어.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야. 듣기가 17문제인데 배점은 몇 점 돼 있어? 보고 읽어도 돼. 배점 몇 점?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다 2점이야. 2점인데 총 그럼 문항은 몇 문제야? 45문제야. 45문제면 2점씩 곱하기 하면 90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45문제밖에 없어. 그러면 3점짜리가 10개가 있다는 얘기야. 1점씩 더 많이 주는 문제가 몇 개 있다고? 10문제. 그래서 합이 100점이야. 근데 여기 17문제 중에서 이제 3점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가 있어. 3점이 몇 개 있다고? 3개가 있어. 그럼 원래는 34점이 돼야 되는데 합이 몇 점이 되는 거야? 37점이 되는 거야. 얘들은 28문제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곱하기 2 해서 몇 점? 56점이 돼야 되는데 3점이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야. 된 거지? 그래서 몇 점이 되는 거야? 63점이 되는 거야. 자, 미리 얘기하면 여기 63점 중에서 문법 문제는 딱 몇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고등학교 내신하고 모의고사는 완전히 달라. 이 모의고사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수능으로 대학 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근데 문법은 꼴랑 한 문제밖에 안 나와. 배점은 평균적으로 2점이 많아. 어쩌다가 한 번씩 몇 점? 3점 정도 돼. 그러니까 문법 비중이 커, 작아? 굉장히 작아. 내신하고 차이가 이거라 그랬지.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퍼센트? 25%. 그러니까 4분의 1은 다 문법이야. 근데 여기서는 꼴랑 몇 점? 2점이나 3점 정도밖에 문법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법 문제 비중이 굉장히 작지. 그럼 여기서 1등은 누굴까? 이거 듣기하고 필기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에서 1등은 일단 단어야. 무조건 뭐라고? 단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 단어를 배우는 건 아니지. 됐니? 단어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모의고사는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나와야 돼. 시간. 그러니까 방금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았을 건데 이게 실제 이번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란 말이야. 그럼 이걸 지금 니네 이제 아직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걸 보면 지문이 길어 안 길어? 굉장히 길어. 이걸 한글 해석을 나중에 봐도 한 1분에서 2분 정도 안에 읽어내는 게 힘들 정도야. 근데 이걸 평균적으로 2분 정도 안에 끊어야 돼. 아주 어려운 문제도 3분을 넘어가면 곤란할 정도야. 그러니까 속도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학교 내신하고 또 다른 점이 있단 말이야. 학교 내신은 어떠냐면 단어만 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안 그렇단 말이야. 이 선글라스를 끼니까 빨간색이 잘 안 보여도 잘 보이니? 알았어. 이게 애들은 단어만 되면 독해가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학교 내신 시험은 실제로 단어를 하면 독해가 되니까. 근데 여기는 시간 싸움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만 아는 게 아니고 오늘 배우는 게 이제 뭘 배우냐면 문제를 빨리 풀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해 요령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 요령이라니까 너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뭐 다른 말, 좋은 말을 쓸 게 없더라고.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단어를 보는 게 아니고 단어는 가르쳐 줄 거야, 알았지? 단어는 가르쳐 주고 이 독해 요령이라는 걸 가지고 이 지문을 갖다가 얼마나 빨리 분해해서 답을 맞출 수 있나 이걸 갖다 그냥 소개하는 시간. 된 거지?
문제 유형들 각각 시간이 꽤 걸리니까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될 거야. 뭐 90분 한 번,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알았지? 최소한 4-5번 이상의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다음.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된다. 된 거냐?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건 뭐 배운다?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 문제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그 다음 이쪽은 오늘은 아예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할게. 알았지? 듣기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막 듣기 시험 같은 게 따로 있어 없어? 없잖아. 고등학생도 듣기가 따로 내신에 반영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듣기를 안 한 지 오래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껴. 여기에 대해서 된 거지. 부담 느끼고 또 처음 만나면 듣기 굉장히 약한 사람도 많아. 단어가 강해도. 근데 요 얘기는 일단 나중에 하자고. 따로 할게. 듣기는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만? 필기에 대해서만. 그리고 미리 부담을 좀 털었으면 하는 얘기를 해줄게. 이게 총 문제가 듣기가 37점이잖아. 고등학교에서 나중에 졸업할 때 여기 근처에 이제 시읍고등학교, 기역고등학교가 있잖아. 이거 얘기해도 되지, 이런 건. 강남 3산 있잖아, 주로. 그러면 보통 고등학교 3학년에 평범한 학생들 한 30명 정도가 한 반이다. 그럼 듣기 만점이 몇 명 나오느냐? 적어도 한 4-5명? 내가 생각할 때 3명은 넘어. 듣기 만점 먹는 애들이. 그러니까 듣기를 한 개 틀리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한 30명 중에서 적어도 7-8명 가까이는 다 맞거나 하나를 틀린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나겠어, 안 나겠어? 별로 안 나.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연습 조금만 하면 누구든지 만점 가까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된 거지. 그래서 부담 조금 털고 가면 돼. 일단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자고. 이쪽에서 다 결정된단 말이야. 된 거지. 이 28개를 갖다가 막 분해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걸 보게 될 거야. 도입됐어? 들어볼게. 자, 그래서 요렇게 나눠놓은 거야. 듣기 몇 문제? 17문제. 그 다음에 3점 몇 문제? 3문제. 그 다음에 배점 37점, 필기 28문제, 3점 7개, 배점 몇 점? 63점.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필기를 딱 하나만 하자고. 이 63점에서 문법 문제는 몇 문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문법이라고 안 하고 어법이라고 얘기해, 보통. 어법 몇 문제? 꼴랑? 한 문제. 배점 몇 점? 대부분 2점인데 어쩌다가 한 번씩 3점. 대부분 2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법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아니, 그 시간 됐어야 되는데, 이거 홍보 영상 못 쓰려고 그러거든, 지금. 갑자기 왜 뜨끔해? 괜찮아. 이름은 네 이름밖에 안 불렀어. 근데, 시간을 30분 넘기면 안 되는데, 지금도 잘 보고 있잖아. 4시? 현재 몇 분? 11분. 그러면 4시 앞에 한 4분 정도 썼다고 생각하고, 30분 되면 얘기해줘, 알았지? 웬만하면 끊자. 내가 놓치면. 자, 볼게. 이제 문제를 약간 키워볼게. 자, 지금 딱 보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가 28문제를 몇 형? 1형, 그 다음 몇 형? 2형,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니? 됐니? 이거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난이도는 요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몇 문제인지 한번 볼까?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문제지. 이 노란색은 무조건 난이도가 쉬운 문제야. 뭐라고? 난이도가 쉬운 문제야. 오늘 이제 저것 다 풀어볼 건데 밑에 있는 2개는 우리가 못 풀 수도 있어, 시간 때문에. 근데 위에 건 다 풀어볼 건데 노란색 정말 쉽구나. 지금 내 수준에서도 맞출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진짜 들 거야. 좀 이따 해보면 알아. 자, 한번 본다. 노란색은 뭐라고? 난이도가 쉬운 거. 자, 그럼 도대체 1형하고 2형은 무슨 말입니까? 빨간색 들어갈게. 1형은 이 글을 도대체 왜 썼는지,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지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이 이 글을 무슨 의도로 썼는지를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글이야. 지금 난이도하고 관련 없어? 다음, 이 형은 어떠냐 하면 달라. 이 글을 왜 썼는지,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알아야 돼. 얘들을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 우리의 중심은 주로 어느 쪽에 있다? 이 글을 왜 썼는지,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알 필요가 없는 것들. 근데 그 중에 대부분들이 노란색인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쉽겠다, 어렵겠다? 쉽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 다음, 노란색은 뭐 빨간색까지는 필요 없고, 자, 노란색은 뭐다? 난이도가 어떤 문제? 낮은 문제. 된 거지? 다음. 그럼 이제 노란색을 우리가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자고. 지금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푸는 순서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풀 거야, 우리는, 현재는. 왜냐면 문제 유형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푸는 순서는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 그 얘기는 따로 하자, 알았지? 그럼 모의고사를 좀 겪어본 다음에 할 얘기야. 푸는 순서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여기 나온 순서대로 일단 볼 거야. 준비. 모의고사 아까 시험지 준 거 있지? 그거 한번 펼쳐봐. 안 풀어도 돼. 잠깐 기다려.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줄게. 19번. 다음 글에 뭐라고 나와 있어? 심경이나 분위기는 이라고 돼 있는 거 보여? 자, 여기다 직접 필기해도 돼. 이 첫 모의고사니까 니네가 좀 간직하다가 나중에 버려. 심경 변화는 있잖아. 이래. 사람의 심경은 주로 어느 쪽에서 나올까? 심경이나 분위기. 10 너무 크네. 조금만. 아니, 우리 보통 심경이 뭐야? 기쁘다, 슬프다, 놀랐다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럼 영어로는 그게 뭐겠어? 화난, angry, 품사 뭐야? 형용사. 1등이 누구야? 심경 변화? 형용사 찾아야 돼. 물론 형용사보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부사가 나올 수도 있지. 당연히 심경이라는 얘기니까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찾는 거야. 감정 단어를 찾는 거야. 다음, 2등이 누구냐 하면 놀랐다 하니까 주로 누구겠어? 동사. 다음, 3등이 감정을 나타내는 역시 명사 같은 게 있어. 자, 이 얘기는, 이 지문은 독해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다. 단어 찾기 게임이다. 밑에 볼게. 감정에 관련된 단어가 몇 개씩 나와 있어? 2개씩 나와 있네. 그럼 대충 글을 있잖아. 아무렇게나 잘라도 돼? 여기는 딱 보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나온 거 보여? 그럼 대충 그냥 이 정도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는 거야. 정확하게 자르는 선이 있습니까? 에이, 그런 거 없어. 적당하게 자르는 거 한 가운데쯤 자기 맘대로. 그리고 보통 심경을 들어갈 때 뒤에 거부터 먼저 들어가. 이유는 뒤에 거 감정은 보통 끝에 많아. 뒤에 감정은. 근데 앞에 감정은 여기 있을 때도 있고 한가운데쯤 있을 때도 있어. 그럼 뒤에 걸 찾아서 보기를 좀 어떻게 하는 거야? 줄이는 게 낫겠지. 됐어? 같이 이제 동참해서 도우는 걸로 하자. 한 명씩 다 풀기에는 영상 찍기가 길이가 너무 길어. 이거 홍보 영상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볼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가 부르는 거야. 끝에서부터 쳐서 올라가는 거야. 독해 아니야. 감정에 관련되는 단어가 있는 것 같으면 얘기해봐. 여기는 없지 지금? 딱 봐도 뭐 성씨는 어차피 안 보일 거니까 앞으로 조금 더. 그 다음 여기는 뭐 있지, 그지? 기분이 좋을 때 그것도 브라이트니는 뭐야? 밝게 웃는 거 아니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일단 좋은 거 찾는 거야, 뒤쪽에서. 플리즈드 뜻 뭐다? 기쁨. 그게 좋은 거지, 플러스. 다음 anxious는 긴장, 걱정 안 하니까 마이너스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excited? 흥분, 신남. 그럼 이것도 괜찮네. 플러스. 다음, embarrassed. 당황하는. 이미 배렸어. 시험 유치하게 가르쳤지. 이미 배렸어. embarrassed. 오케이. 그럼 이건 마이너스. nervous. 긴장된 마이너스. 된가? 자, 그럼 2개를 찾았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앞을 딱 보니까, 야, 이거 조금 괴롭게 해놨어. 앞에 bold 뭐야? 지루한, 지치니까 마이너스. 컨퓨즈드도 어때? 혼란스러운, 당황하는 마이너스. 뭐 조금 괴롭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방향이 같아, 달라?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다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야. 올라갔다?
독해하는 거 아니야. 단어를 찾는 거야. 물어. 쭉 넘어왔어. 단어 없다 지금, 그지? 독해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없어. uncertain.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해. 다음. 니네가 모르는 단어야. awkward. 어색한, 서투른이야. walk 이렇게 애들 얘기할 때 우리가 말 안 되는 얘기하면 walk 이렇게 하잖아. 진짜 awkward. walk 이렇게. 됐니? 다음. 쭉 넘어가 보니까 단어가 있어, 없어? 없어. unsure. 확신해, 불확신해? 그러고 나서 갑자기 suddenly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랑 제일 가까워야 돼. 불확실해, 어색해, 서툴러. 이게 지친 거야? 아니면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운 거지. 정답 몇 번? 1번. 된 거니? 보통 몇 초 걸릴까? 15초? 15초 내내. 선생님이 요번에 풀었던 흔적이 있거든. 나중에 시간 보여줄게. 아마 20초 안쪽일 거야. 된 거니? 한 10초 투자하면 답이 나와. 자, 이 글 내용 우리 알아, 몰라? 몰라. 전혀 모른다는 얘기야. 된 거니? 다시 가볼게. 이는 돌릴 필요 없어? 이 상태에 놔두면 되는데, 방금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일령 문제의 특징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 글을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썼는지, 즉 무슨 의도로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는 이 글은 무엇에 대한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내용을 전혀 몰라. 그래도 풀 수 있다. 된 거냐? 다음. 이제 무슨 문제? 도표 문제를 한번 가볼게. 실제 고등학생이 푸는 순서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어. 아까 문제 잠깐 유형 보라 그랬으니까 몇 번? 25. 미리 푸는 방법 가르쳐 줄게. 잘 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런 모의고사를 처음 만나면 이렇게 일단 애들이 여기부터 봐. 그것도 지금 이건 도표 중에서 글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 애들이 이거부터 해. 제목부터. 퍼센티지. 됐니? 퍼센트.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10대들. 시간을 보내. 누구랑? 친구랑. 근데 그걸 갖다가 의사소통의 뭘로? 타입이나 종류로 나눠. 친구들이랑 도대체 어떻게 의사소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자, 문자 메시지 보내. 그 다음 전화로 이야기해. 이메일을 보내. 비디오로 어때? 화상 같은 걸로 채팅을 해. 그리고 또 읽어. 주의사항 이러면서 막. 이러면 시간이 다가 안 가? 시간이 다가. 이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보통 처음에 만나면 이렇게.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 안 해? 또 해.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독해를 해. 그 다음 여기 가서도 다시 또 독해를 해, 애들이. 여기서부터. 다시. 그렇게 안 해, 알았지? 대략적인 문제의 힌트를 얘기해 줄게. 봐. 요건 이제 파란색을 좀 쓸게. 정답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더 보통 3 정도부터 잘라서 들어갈 때가 많아.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3번, 4번, 5번이 답의 비중이 너무 높아. 그냥 대충 한 8대 2 정도 돼. 1번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고 2번이 답일 가능성이 한 10% 정도 돼. 10%. 20% 많이 보면 20% 잘 안 돼. 이게 오지선다니까 원래 각각 몇 %라 해야 돼, 확률이? 20% 정도 돼야 되는데 요 두 개에서 나올 확률이 한 10%에서 20% 움직여. 그럼 여기가 거의 7, 80%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3, 4, 5부터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디? 5, 4, 3순위야. 이거는 자기가 경험치이기 때문에 그냥 안 말려. 난 주로 3, 4, 5부터 가는 스타일이고 학생들 시켜보면 성적 잘 나온 학생들 막 반에서 1, 2등 5부터 푸는 애도 있고 3부터 푸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된 거지? 난 3부터 풀어. 그 다음 특징을 잘 봐. 더 퍼센티지, 10대들 이런 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시간을 친구와 보내는 이거 매 문장보다 나올 거야. 이런 거 안 해. 중요한 건 도표 문제니까 뻔하잖아.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둘이 같고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야. 뭘로도 하는 거야? 폰. 이해가 아니? 아니, 지금 미추치라는 게 아니고 좀 일단 니네가 해보라는 거야. 일단 손 떼고 폰. 그 다음에 낮아 높아? 낮아. 그 다음 누구보다? 여기 봐. 카테고리 어디? 얘들보다. 얘들이. 이해가지? 넘어가도 되냐? 요쪽에도 두 종류가 있잖아. 여기 봐. 에브리데이 보여? 그 다음에 요쪽은 뭐야? 레스 오픈. 두 덩어리 보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감이 딱 오는 순간 고기만 줄을 끄면서 딱딱 해야 된다고. 이해 가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카테고리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지. 레스 오픈. 어디 간 거야? 왜 이렇게 작았어,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좀 일단 니네가 직접 하면서 해봐. 레스 오픈. 그 다음, 뭐 잡아야 돼? 이메일 잡아야 돼. 그 다음 뭐 잡아야 돼? 세컨드 잡아야 돼. 2등. 넘어가도 되냐? 패스해도 돼? 다음, 5번 어디 가야 돼? 비디오 채팅 가야 돼. 레스 오픈 가야 돼. 더 높아야 돼. 어디보다? 에브리데이보다. 된 거야? 꼭 해봐. 이건 이제 본인이 풀어서 직접 답을 찍어봐.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마. 맞추는 게 기분 좋지. 틀리는 게 기분 안 좋거든. 단어가 너무 막히면 옆에 단어 선생님이 하나 줬지? 참조해도 돼. 단어가 많이는 안 나와 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많이 단어 정리된 걸로 줄게. 우린 단어가 약하잖아. 그냥 위에 도표하고 맞춰보면서 하면 돼. 근데 핵심 단어들 가지고만 맞추라는 얘기야. 화면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원래 25년도 수능 시험지를 하나 뽑아서 보고면서 하는 게 좋겠지? 아니면 화면을 멈추고 확대를 해서 보는 것도 괜찮겠지? 자, 정답 찍었어? 오케이. 정답. 한 번 더 풀어야 될걸? 정답? 네. 정답. 큰일 났어. 정답. 저기. 경진 친구해. 나 확인시켜줘. 다시 한번 풀어볼래? 3, 4, 5 중에 분명히 답이 있어. 일단 5번은 아니야, 그지? 그게 안 어려워. 맞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가 실수가 일어났을까? 답은 몇 번? 4번. 그렇지. 자, 눈 안 보이는 애 빼고 여기를 한번 볼까? 왜 4번인지? 4번에 우리가 줄을 이렇게 했어. 이제 약간 빨간색으로 해볼게. 레스 오픈 영역이야. 그럼 어느 영역이지? 요쪽 영역이야. 맞지? 그 다음 나 잘 안 보여. 선글라스 때문에. 그 다음에 이메일링이야. 어디야? 여기. 된 거니? 몇 등이래? 2등이래. 이게 무슨 2등이니? 43인데 몇 등이야? 1등이잖아. 다음에 4번. 충분히 맞출 수 있겠지? 뭐 대단한 단어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거 아니지? 자, 주의할 사항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도표 문제에서 주의할 사항은 뭐야? 그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림 안에 막 이름 막 설명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꼭 선생님 3번부터 풀어야 돼요. 그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자꾸 읽어 내려가는 건 별로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 3, 4, 5 쪽에 내려가더라도 다 다시 독해하면서 그렇게 하면 문제를 맞추기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핵심 단어에 밑줄을 딱 꺼라. 그럼 그것만 자꾸 집중을 해서 보게 된다. 된 거냐? 자, 넘어가도 되지? 이 도표 왜 썼는지 알아 몰라 우리가? 몰라. 물론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는 감을 잡을 수도 있지만 됐니? 어떤 사람들은 크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높은지 낮은지 이것만 따지면 돼, 안 돼? 되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 그림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넘어가도 돼? 다음. 자, 돌아보면 현재 이제 분위기 신경 나왔어?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일치 불일치 중에서도 안 내면 더 쉬운 문제가 나올 거야. 무조건 맞춰야 돼. 맞춰야 기분이 좋아. 자, 가볼게. 바로 밑에 있어. 같이 갈 거야. 확대할게.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야. 잘 봐.
이건 확실하게 푸는 순서가 거의 다 정해져 있어. 모두 다 이렇게 풀어. 99%. 자, 볼게. 일단 무조건 5번부터 올라가. 몇 번부터 올라가라고? 5번부터. 역시 마찬가지야. 이 4개의 문제는 3, 4, 5번 쪽에서 답이 너무 많아. 20, 20, 20 비율이라 해야 되는데 3, 4, 5번에서 거의 8, 90%야. 알았지? 어쩌다가 2번 나올 때가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 그래서 5부터 가고 5부터 하나씩 정보만 찾으면 돼. 뭐만 찾으면 된다고? 정보만 찾으면 돼. 자, 볼게. 딱 순서대로 있어.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다. 대학생, 대학원생 얘기 어디 있냐는 얘기야. 우리 졸업하다 할 때 대학생 어디 있어? 여기. 이해가 아니? 우리 배웠잖아 그때. graduate 하면 동사로 졸업하다. graduate 하면 뭐야? 졸업생. 된 거냐? 여기 대학원생이야. undergraduate. 졸업했어 못했어? 못했지. 그럼 뭐겠어? 대학생. 된 거야? 이건 졸업하고 들어간 학생이니까 대학원생. 그럼 여기 있겠네 정보가. 다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야. 독해를 한 줄 다 아는 게 아니고 The Fire of Life 돼 있으니까 The Fire of Life 어디 있어? 여기다 있는 거 보여? 그럼 얘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찾는 거야. 다음 위로 올라갈게. 52년도에 이걸 수상했다. 1900 몇 년도? 52년도.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대명사 나오잖아. 상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어디 있지? 여기 하나 있네. 준비됐나? 1, 2까지는 가지 말자. 왜냐면 어차피 3, 4, 5 중에 지금 답이 있어. 준비됐어? 시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맞추라 그랬어. 5부터 거꾸로 가. 맞는지 틀린지. outstanding은 뛰어난이야. outstanding은 뜻이 뭐라고? 뛰어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단어 정도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옆에 단어 준 거 펼쳐놓고 너무 안 되겠으면 참고해도 돼? 아, 벌써 30분인데? 그럼 지금 약 25분 정도 됐네. 마지막 5분 정도의 여유가 있겠네. 다 돼가? 찾았어? 네. 자, 한번 갑니다. 왜 이렇게 안 잘하니? 자, 가볼게. 잘 봐. 뛰어난, 인기 있는 뛰어난 선생님이었대. 인기 있잖아. 뛰어나잖아. 넘어가. 다음,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었대. 트랜슬레이트, 번역하는데 독일어, 폴란드, 스페인어, 일본어 막 여러 나라 맞지? 다음, 52년도에 받았대. 여기 봐. 52년도에 받은 거 맞는데 1년 뒤 보여? 그럼 요건 몇 년도? 53년이었겠네. 정답은 몇 번? 3번. 다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 내용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냥 몰라도 맞춘다는 얘기야. 자, 쉬운 거 두 문제 풀고 5분 쉬었다 들어갈 거야. 우리 쉴 시간이 안 됐는데 강의를 딱딱 맞게 자르기 위해서. 준비됐어? 아,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단어가 약해서 우리가 조금 그런데 끝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똑같이 찾는 거야. 자, 볼게. 우승자 아니면 뭐 찾아야 돼? 무선 스피커 찾아야 돼. 그럼 어디 있어? 우승자, 무선 스피커. 한 찾아놓게 같이 시간 짧게 걸리도록. 4개의 학교 종소리가 4개 학교 종소리 학생 투표 한번 볼게. 종소리 나오는데 찾아. 근데 4개, 3개 막 이런 게 나와야 돼. 어디 갔어? 한번 볼거야? 4개의 학교 종소리가 투표될 거래. 아, 이건 너무 쉬운데? 3개의 학교 종소리가 어떻게 될 거다? 선택될 거다. 학생들에 의해서. 이게 뭔데? 아, 답이 벌써 나오면 어떡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정답 몇 번?
아, 끝났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네요. 넘어와도 돼? 그 다음에 기왕한 거, 출품작은 학교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 된다. 자, 웹사이트 업로드 얘기 어디 있습니까? 업로드 어디? 웹사이트. 된 거지? 그냥 확인 차원에서. 다음, 모든 학년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에 대해서 쓴 거 어디 있지? 모든 학년, 학생. 된 거야? 뭐 요런 식이란 얘기야. 우리 처음이니까. 주제는 행복한 학교생활. 주제 행복한 학교생활. 다 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 찾기다. 뭐라고? 정보 찾기. 사실 2위까지 안 갔으면 우린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 뭐. 우린 이것만 알지 뭐. 이해가 아니? 다음. 자, 마지막 문제 니네가 좀 처리해줘. 똑같아. 요번에는 정답은 뭐야? 일치? 하는 것은이야. 시작. 무조건 5번부터 해. 아, 여기 단어를 모를 건데 트랜스퍼가 이동시키다, 옮기다, 나르다야. 그럼 트랜스퍼러블은 이동시킬 수 있는,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겠지. 자, 정답은 뭐다? 일치하는 것은이야. 그거 너무 쉽지 않니? 장난이다.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거. 아까 11분이었으니까 11분에 34하면 얼마지? 23? 아직 30분 안 됐네 그러면? 맞지 맞지? 이게 인강이 우리가 33분 정도 되면 잘려버린단 말이야. 다음 강의로 넘어가는데 33분 안 됐지 아직. 우리가 여기 시계 본 게 4시 10분 정도였지. 11분. 그럼 앞에 5분 같다고 치고 25분 거의 다 되긴 됐네. 다 돼가? 아이 규빈이 이거 정신 못 차리는데? 뭐야 정답 고치는 거야? 정답 몇 번? 4번. 여기 보면 온라인이란 얘기가 나오고 only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된다. 그럼 정답 몇 번? 4번. 다 됐어? 충분히 맞출 수 있겠지? 자, 다시 돌아오면 현재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이 글을 왜 썼는지 굳이 알 필요도 없으며 난이도가 어떤 문제? 동시에 낮은 문제를 보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봤어? 된 거야? 그 다음 몇 번? 장문 43에서 몇 번? 45번을 봐야 되는데 이거 보다가 오버되는 건 아니겠지? 이까지 할 수 있으면 딱 좋은데. 준비됐냐? 자, 한번 해보자. 30분. 가능하겠지 뭐. 약간 불안하지만. 맨 끝으로 가볼까? 아니야, 불안해. 인강을 끊었다가 다시 켤게.